수학의 정석을 매일 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실 저는 전형적인 수포자였어요. 방정식은 머리가 복잡해지고 기하 문제는 한 줄도 못 풀었습니다. 성적표에 찍힌 붉은 숫자들은 저를 끊임없이 좌절하게 만들었죠. 수학은 내 길이 아니야. 그렇게 포기할 뻔했던 저에게 선생님의 한마디가 찾아왔습니다. 수학도 결국 습관이다. 하루 30분씩만 꾸준히 해봐라. 반신반의하며 시작한 그날, 저는 손이 떨리는 마음으로 수학의 정석을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엔 하루 30분이 고역이었어요. 문제 하나 푸는데 10분씩 걸리고 틀리기 일쑤였죠. 하지만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정석을 풀고 점심 후에도 30분, 저녁엔 자기 전까지 풀었습니다.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그리고 이 생활을 1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괴로웠습니다. 문제를 풀다가 답이 틀릴 때마다 책을 덮고 싶었어요. 하지만 6개월쯤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점심 먹고 식곤증이 몰려오는 그 시간에도 문제를 풀다 보니 어느 날부터 문제를 보자마자 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은 충격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마치 춤을 추듯 엮이고 방정식의 답이 단번에 떠오르는 겁니다. 그 후론 식곤증이나 피곤함과 상관없이 문제풀이가 점점 더 쉬워졌습니다. 친구들이 너 요즘 진짜 천재 같아라고 놀리듯 말할 때마다 저 자신도 믿기 어려웠어요. 예전엔 몇 장씩 갈아가며 계산했던 문제들이 이제는 머릿속에서 빠르게 암산으로 풀렸거든요. 거울 속 제 자신을 보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좀 무섭다.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잠깐 여러분 그거 하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IMO 대표팀이었던 이수호라고 합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처음에 수학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방정식이 나오기만 하면 머리가 멍해지고 기하학 문제는 그저 복잡한 선들의 집합으로만 보였죠. 시험지에 정답 대신 빈칸을 남기고 나올 때가 많았고 선생님들께서 걱정하시며 조금 더 노력해보자라고 하셔도 저는 이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2학년 때 한 가지 사건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도 수학 시험을 망친 뒤 풀이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수학도 결국 습관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다.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내가 매일 꾸준히 하면 진짜 나아질까? 그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부모님 서재에서 먼지 쌓인 수학의 정석을 꺼냈습니다. 반쯤 장난스러운 마음으로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씩 풀어보기로 결심했죠. 처음엔 30분도 채 되지 않아 지쳐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문제를 푸는 내내 왜 이걸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매일 같은 시간에 책상에 앉는 습관은 점점 몸에 배기 시작했습니다. 수학의 정석을 붙잡고 하루 3번, 1년 동안 문제를 풀었습니다. 아침엔 잠이 덜 깬 상태로, 점심에는 식곤증과 싸우며, 저녁엔 하루의 피로를 안고서 그 시간들이 지나면서 서서히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점심을 먹고 졸린 상태로 문제를 푸는데 갑자기 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읽자마자 머릿속에서 숫자와 식이 저절로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매일 식곤증과 싸우던 그 시간에 문제를 보자마자 답이 떠오르고 심지어 복잡한 방정식이나 기하 문제도 손대지 않고 머릿속에서 풀리기 시작했죠. 그때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가능하구나. 친구들은 제 변화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천재 아니냐? 라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이 점점 제 자신을 더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수포자였던 제 모습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수학 천재로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게 큰 전환점이 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제게 국제수학올림피아드 IMO에 도전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제가요? 선생님, 전 수포자였던 거 아시잖아요. 하지만 선생님은 제 1년간의 노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고 너라면 할 수 있어.
IMO에 도전하는 건 너에게 더 큰 도약이 될 거야 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IMO 국가대표 선발전에 도전했습니다.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수학 천재들이 모여드는 자리에서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겐 이미 쌓아온 꾸준한 훈련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선발전 문제를 풀 때도 긴장감은 있었지만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갈 때마다 머릿속에 쌓여있던 수학적 사고들이 빛을 발했습니다. 결국 저는 국가대표 6명 중 1명으로 선발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노르웨이 오슬로였습니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 IMO가 열리는 무대. 공항에 내리자마자 시원한 북유럽의 공기가 피부에 닿았지만 긴장감은 여전히 제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대회장이 있는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세계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국에서 수학 천재라 불리며 선발된 인재들. 그 중에서도 한 명, 일본 대표팀의 다케다 요스케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요스케는 이미 여러 수학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일본의 수학 신동이라 불리던 인물입니다. 그는 한국 대표팀이 로비에 들어서자 곧바로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눈빛은 날카롭고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가 이수호인가? 라며 한국어로 또렷하게 물었죠. 맞아, 넌 다케다 요스케겠네. 제가 대답하자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누가 더 뛰어난지 확인할 수 있겠군. 그 순간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로 손을 가볍게 악수했지만 이미 내면에서는 대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회 첫날, 시험장에 들어서자 긴장된 공기가 흘렀습니다. 자리에 앉아 문제지가 배포되기를 기다리며 한 번 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훈련한 대로만 하면 돼. 평소처럼 침착하게. 문제지가 배포되자 대회장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기하학. 평소라면 까다로울 수도 있는 문제였지만 문제를 보자마자 머릿속에 한 가지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건 원래 보이지 않는 선을 추가하면 단순해진다. 직관적으로 보조선을 하나 긋고 나니 복잡했던 도형이 단번에 정리되었습니다. 빠르게 식을 세우고 답을 구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첫 문제 풀이에 몰두할 때 저는 이미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정수론. 요스케가 즐겨 푼다고 알려진 분야였습니다. 문제를 읽어내려가며 요스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들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수론 문제는 보통 숫자의 규칙을 찾아야 하는데 저는 규칙을 찾는 대신 모든 경우의 수를 뒤집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단순히 정석대로 풀기보다는 문제의 조건을 뒤집어 가설을 세운 뒤 그 발레를 찾아가는 방식이었죠. 시간이 지나자 논리가 하나둘 정리되며 답이 손에 잡혔습니다. 시험 종료 후 참가자들은 3-3-5 모여 서로의 풀이 과정을 비교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일본 팀 근처에 갔고 요스케가 첫 번째 문제에 대해 설명하는 걸 듣게 됐습니다. 그의 풀이법은 역시나 명확하고 간결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어? 나는 정석대로 풀지 않았어. 발레를 찾는 방식으로 접근했지. 제가 대답하자 그의 눈이 잠시 커지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흥미롭네. 하지만 답은 맞았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요스케와의 첫날 대결은 팽팽한 승부였습니다. 그는 늘 자신만만했고 저는 그를 상대로 창의적인 풀이법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대결 구도는 시험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둘째 날 마지막 문제는 대회 내내 모든 참가자들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출제위원들도 웃으며 이번 문제는 특별히 어렵게 준비했다고 말했으니까요. 문제지를 받아든 순간 대수와 조합이 결합된 복잡한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처음에는 텅 빈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내 제가 배운 모든 수학적 도구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읽고 또 읽으며 이 문제는 규칙을 찾아라라는 한 가지 메시지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 두 번째 시도도 실패. 시간이 흐르며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기존의 방식을 모두 버리고 조합적 증명을 시도했습니다. 문제에 숨어있는 특정 패턴을 찾아 규칙을 증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모든 연결고리가 완성되며 답이 손에 잡히는 순간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시험이 끝난 후 대회장에 모인 참가자들은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대회 관계자가 마이크를 잡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2022 국제수학올림피아드 IMO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대회장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모두의 눈이 스크린에 고정된 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각국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며 조심스럽게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금메달 명단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이름, 이수호가 금메달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추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제 옆에 있던 한국 팀원들도 박수를 치며 저를 축하해 주었죠. 하지만 제게 더 중요한 건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국가별 종합순위였습니다. IMO에서는 개인의 성적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성과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순위를 통해 지난 1년간의 노력이 어떻게 결실을 맺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위로 베트남 팀이 발표되자 그들은 박수로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매년 꾸준히 상위권에 오르는 팀답게 대회장에서는 칭찬과 축하의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3위로 미국 팀의 이름이 발표되자 대회장은 다시 한번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강력한 실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3위에 올랐다는 것은 경쟁이 그만큼 치열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말이 스크린에 뜨는 순간 한국 팀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1년 동안의 노력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문제 하나 풀기 위해 몇 시간씩 씨름했던 밤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 같았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는 이 결과가 얼마나 소중한지 몸소 느꼈습니다. 예상대로 1위는 중국 대표팀이었습니다. 스크린에 중국의 이름이 떠오르자 대회장은 더 큰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중국은 매년 꾸준히 상위권을 휩쓸며 수학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자랑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리우 웨나오라는 이름은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 만점에 가까운 41점을 기록하며 개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리우 웨나오의 가장 큰 강점은 단순한 문제풀이를 넘어 문제의 구조를 단숨에 파악하고 그 핵심을 공략하는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그가 둘째 날 마지막 문제에서 보여준 풀이법은 그야말로 예술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3시간 내내 문제를 풀지 못해 애를 먹었지만 그는 단 40분 만에 정확하고 깔끔한 답안을 제출했습니다. 그의 천재성은 출제위원들마저 감탄하게 만들었죠. 결과 발표가 끝난 후 저는 제자리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벅찬 감정이 몰려와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단순히 2위를 했다는 기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은 나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수학을 포기했던 제가 꾸준한 노력과 열정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함께 해준 친구들, 선생님, 가족의 응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중국의 리우 웨나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수호, 너희 팀 정말 대단했어. 다음에도 좋은 승부를 기대할게.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엔 우리가 꼭 1위를 차지할 거야. 기대해. 프랑스의 저명한 수학자 드비송 교수도 대회 후 저를 따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수호, 너는 정말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문제를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능력은 너만의 무기야.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리우 웨나오처럼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시각을 기르면 더 큰 무대에서도 빛날 수 있을 거야. 그의 조언은 앞으로의 길을 제시해주는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IMO는 끝났지만 저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얻은 값진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저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감동과 성취의 순간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대회에서는 우리가 꼭 1위를 차지할 것입니다. IMO 대회가 끝난 후 한국팀은 노르웨이에서 며칠 더 머물며 짧은 휴식을 취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경쟁의 긴장감에서 벗어나 세계 각국의 참가자들과 더 깊은 교류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대회 동안 느꼈던 긴장과 압박을 뒤로하고 이제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즐기는 순간이었습니다. 휴식 기간 동안 각국의 대표팀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선 행사를 열었습니다. 일본, 미국, 베트남, 그리고 1위를 차지한 중국 팀까지 모두 참석했죠. 서로 경쟁했던 학생들이지만 이 자리에서는 그저 같은 열정을 공유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다케다 요스케는 저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호, 이젠 긴장 풀고 즐겨야지. 다음 대회까지는 적어도 몇 달은 마음 편히 살자고. 저도 그의 농담에 웃으며 답했습니다. 맞아, 잠시라도 수학에서 벗어나야지. 하지만 요스케, 너 다음 대회 준비 벌써 시작하려는 거 아냐? 그렇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부담을 내려놓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조용한 구석에서 리우 웨나오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대회 기간 내내 보여줬던 강렬한 집중력과는 다르게 편안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웨나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호, 이번 대회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 특히 너희 팀의 문제풀이 방식은 우리 팀에서도 큰 화제가 됐어. 저는 겸손히 대답했습니다. 너희 팀이 1위를 차지한 건 당연한 결과야. 웨나오, 너희 풀이 방식은 정말 인상적이었어. 우리도 많이 배웠지.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대회에서도 경쟁은 계속되겠지. 하지만 난 우리가 서로 경쟁하면서도 동시에 협력할 수 있다고 믿어. 수학은 결국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니까. 그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경쟁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웨나오는 경쟁자이자 동시에 동료였습니다. 그의 말은 앞으로 제가 수학을 대하는 태도를 바꿀 만큼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후 한국팀은 귀국했습니다. 공항에는 언론과 가족, 친구들이 나와 저희를 환영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팀원들은 각자의 금메달과 은메달을 자랑하며 축하를 나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이미 새로운 목표를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기자 중 한 명이 제게 물었습니다. 이수호 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다음 IMO에서도 금메달을 목표로 하시겠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메달을 따는 것 이상으로 수학이 가진 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IMO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귀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팀원들은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축하를 위한 모임이 아니라 다음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였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목표는 명확하지. 다음 대회에서 1위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 새로운 연구와 훈련에 몰두할 것이고 다시 한번 한국 수학의 저력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IMO 대회는 제게 단순한 경쟁의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장과 깨달음,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위한 출발점이었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에도 저는 그곳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가슴 깊이 새기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귀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IMO 대회가 제게 남긴 여운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의 환영식, 언론 인터뷰,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의 축하 속에서도 머릿속은 이미 새로운 도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IMO 대회를 준비하며 느낀 가장 큰 깨달음은 수학이란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을 넘어 새로운 사고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회 중 만난 리우 웬하오와의 대화가 특히 그랬습니다. 그는 수학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탐구하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서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귀국 후 곧바로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IMO 그 이후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는 단순히 대회를 위한 준비를 넘어 수학이 어떻게 세상에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팀원들과 함께 주말마다 모여 새로운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회 문제와 비슷한 유형에서 벗어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이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분석 기법 등을 수학적으로 풀어내는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팀원 중 한 명이 제안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후배들을 위한 멘토 역할을 해보는 건 어때? 저희가 받은 응원과 격려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줄 때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학 캠프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캠프의 목표는 단순히 문제풀이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참가자 중에는 수학에 흥미를 잃었던 학생들도 많았지만 저희는 그들에게 수학이 단순히 교과서 속 공식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강력한 도구임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캠프 마지막 날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저도 수학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은 몰랐어요. 다음엔 저도 IMO에 도전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도 팀원들과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IMO 이후에도 서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각자 대학과 연구소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는 하나의 팀이라는 의식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팀원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번엔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해보는 게 어때?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이제는 IMO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수학적 연구를 통해 세상에 기여할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기하학, 정수론, 조합론 등 각자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협력하여 논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IMO 대회는 끝났지만 그 경험은 제게 단순한 성과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수학은 나 자신과 세상을 연결하는 달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IMO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협력하며 수학이 가진 힘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저희가 준비 중인 연구 프로젝트와 그 과정에서 마주한 새로운 도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수학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놀라운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중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을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